대구 불로동에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공항과 고속도로 소음에 시달려 왔는데 또 다른 비선호 시설이 지역에 들어선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의 관광인프라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안동시는 주요 시설인 유교랜드를 정비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야영장과 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4일 예천 산불의 원인자에 대해 사법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불 방지 행정명령 기간에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유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얼마 전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죠. 일부 역사 위치가 옮겨지고 또 역사를 하나 추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차량 기지도 원래 계획했던 곳에서 옮겨졌습니다. 동구 불로동에 차량 기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불로동 주민들은 도시철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차량 기지만 들어오는 것이냐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 불로동의 농경지. 경부고속도로와 접해 있는 이 땅은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기지 부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내놓은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의 노선도입니다. 복무동 복무나들목으로 예정됐던 차량기지는 이곳 불로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4호선 계획이 정해지면서 불로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구공항과 인접해 있고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상황에 또 다른 비선호 시설이 마을에 들어선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습니다. 공항 소음 때문에도 그랬고 이 고속도로 여기 서서 들어보면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 그죠? 이런 게 많이 하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은 농경지지만 공항이 이전하면 활용 가능성이 높아져 희망의 땅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그동안 도시철도 노선 등과 관련해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열면서도 정작 불로동 주민들과는 대면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답답합니다. 적극성을 볼 수가 없고요. 그분들을 하시는 말씀은 경제성 논리로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예산도 제한된 범위에서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이 늘 얘기하는 100년 대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이게 시설인데 너무 안일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구시는 최근 브리핑에서 차량기지 위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입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수십 년 동안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또다시 재산권을 침해받고 지역 발전이 가로막히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안동시는 올해 관광단지 내 주요 시설인 유교랜드를 정비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야영장과 놀이터,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몇 년간 문을 닫았던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전망대입니다. 3층 공간에는 베이커리가 들어섰고 외부에는 경관 조명과 목재 데크가 설치되는 등 시설 개선을 마치고 올해 초부터 재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콘텐츠 노후화로 개선이 시급했던 유교랜드는 지난해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9월 재개장을 목표로 개선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메타버스 유교 체험박물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관광단지 인근 하늘수목원 부지에는 엄마까투리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한 야외 놀이시설과 체험관 등이 조성됩니다. 안동댐과 문화관광단지를 잇는 생태순환로 조성 사업도 계속 추진됩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 생태순환로 조성 사업은 안동댐과 안동문화관광단지를 보행동선으로 총 연장 4.5km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숲속 도서관과 숲속 놀이터, 전망대, 포토존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6개 미분양 필지가 남아있는 안동 문화관광단지. 안동시는 매년 단계적으로 단지 내 공원과 진입도로, 공공건축물을 활용해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4일 발생했던 예천군 개포면 산불의 원인자를 엄중히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산불 현장에서 검거된 50대 여성을 사법 처리하도록 지시했고 예천군의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확인한 뒤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날 산불은 산림인접지 인근 밭에서 용농부산물을 태우다 임야로 번진 것으로 산림 0.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경북도는 산불 방지 행정명령 기간에 불법 소각을 하는 등 산불을 낼 경우 실화라 하더라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유보됐습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시민이 감소하는 등 노인 복지가 줄어들 수 있고 후속 지원이 부족하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임승차 지원 시작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23개 시군과 함께 2030 경북 관광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도는 이번 선포식에서 관광객 1억 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관광 수입 5조 원을 목표로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시장에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북을 찾은 관광객은 4,038만 명으로 한국관광데이터랩 방문자 수에서 비수도권 1위, 전국에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의성 산수유마을에서 제16회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꽃맞이 행사에서는 대표 프로그램인 산수유 꽃길 걷기를 비롯해 지역 방송인과 파페라 가수 등이 펼치는 공연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산수유 군락지인 의성 산수유 마을에는 산수유 나무 3만여 그루가 밀집해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지만 낮에는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다음 주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도 맞게 되는데요. 봄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리는 건 바로 꽃이겠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봄꽃 관광열차 운행을 3년 만에 재개합니다. 지역 명소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4월 한 달 동안 경주와 구례, 진해 등 봄꽃 명소로 가는 특별 관광열차를 24차례 운행하고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같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전용 열차도 14차례 운행할 계획입니다. 관광 열차에 딸린 체험 코스도 흥미롭습니다. 산악 트레킹과 자전거 라이딩, 지역의 먹거리 등도 즐길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꽃 축제 여행 상품도 선보입니다. 꽃 종류를 보고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로 지친 몸과 마음, 이제 진짜 봄을 제대로 만끽하며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도심을 떠나 원하는 곳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이른바 워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농촌형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남 강진에서 농촌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화 씨. 강진군이 제안한 농촌형 민박, 이른바 푸소 운영을 받아들여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푸소는 영어로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의 약자로 감성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의미입니다. 김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소득 창출과 여가 생활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지금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만큼 귀촌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미리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강진 푸소는 뭐 이제 처음에 취지는 이 기촌 같은 거를 취지에 두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촌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막 추천해 드리죠.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이처럼 귀농을 꿈꾸거나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방문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농가를 체험하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 이른바 푸케이션입니다. 푸케이션에 참여하는 여행객들은 농가에서 머무는 동안 일반 가정식을 아침과 저녁마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한 공간과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푸케이션 프로그램에 맞춰 새롭게 조성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숙박뿐 아니라 공용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 재단을 통해 최대 일주일 동안 장비 대여도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박람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창원이나 앞으로 서울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또 홍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현장에서도 직접 받아서 먼저 선 예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할인 혜택 등 많이 드릴 계획입니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강진형 워케이션.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푸케이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트랙과 음반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16일 영천에서 산업용 고효율 집진 필터 실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진 필터 실증센터는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기 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 필터 실증화 사업의 일환으로 옛 농업인 회관을 중축해 들어섰습니다. 센터에는 시험 분석실과 실증 시험동 등이 조성됐으며 국내 여가용 소재와 부품을 실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법 개발과 표준화 인증 기준 마련 등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경북도는 센터를 통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대기 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성군에 살고 있는 여성 농업인은 특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성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의료비가 비싼 농작업 질환인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51세부터 70세 사이의 여성 농업인이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가 노년기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영주시 보건소와 영주시 노인복지관이 함께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열립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죽음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와 유언장 작성법, 나만의 인생 화보 찍기 등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이 중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중장년층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대구시가 기업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층의 지역 기업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층을 채용하는 대구시 소재 500인 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는 10명으로 17일부터 지원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나 대구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신속 집행 대상 사업 1조 1,379억 원 가운데 65%인 7,396억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성과상여금을 이달 안에 지급하고 학교 기자재 구매와 학교 전출금 교부 등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